네, 오늘 아무래도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 1, 2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금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코스피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또 둔화가 됐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술주의 정점론이 미국에서는 또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점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금요일 정규장에서 10%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1차적으로는 조정이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생각할 때는 실적 발표를 일단 지금 빅테크들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한 실적에 앞서서 뭔가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상승만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올랐던 분의 어떤 기대의 되돌림 과정,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조정,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돌아보면은 지금 AI 산업이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성장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라는 부분이 항상 과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좀 다시 이제 하면서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아마 계속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의 흐름은 약간 AI 관련 기업에서 약간 디램과 같은 일반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약간 그 주도가 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AI 관련된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과도한 조정, 과도했던 그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다면은 그 다른 분야 일반 반도체 부분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 업황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같이 함께 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도주의 교체 이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기본적인 추세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M7 기업들, 그러니까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MS, IBM부터 지금 구글, 인텔까지 모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주도주의 교체라면은 이들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좀 하락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도주의 교체라는 게 어떤 테크 기업의 주도주의 교체라기보다는 테크 내에서의 어떤 흐름의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S&P 기업이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 2년 동안 S&P 전체의 어떤 기업이익 추세를 보시면 약간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 정도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가면서 이게 약간 유동성 랠리와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하고 약간 좀 무관한 그런 상승이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S&P 이익이 1분기가 일단 그 22년 고점 수준에 이제 도달하고요. 1분기 실적이.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특히 이제 하반기 이익 전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앞둔 부분은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어떤 과도했던 부분의 어떤 실망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일 수 있는데,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기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늘렸잖아요. 투자를 늘렸는데 이게 과연 기업의 생산성으로 연결돼가지고 이익으로 연결되느냐, 이 부분이 계속 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로 나온다 그랬을 때는 기업이익이 올해는 현재 예상치대로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기회에 아마 어떤 시점에 가서는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의 또 초점을 세부적으로 맞춰보자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을 이어가면서 외국인도 지금 순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표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그러니까 올해 한 3월 중반부터죠. 3월 중반부터 보시면은 AI와 관련된 그 반도체 기업들은 약간 좀 주춤했고, 우리나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반도체, 일반 반도체죠. 일반 커머디티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수익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 자체가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겠죠. 그런 쪽이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두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서 약간 좀 차익실현이 나왔는데 올해까지 연간으로 쭉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3분기 정도까지 쭉 우상향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 흐름도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약간 좀 기회로 좀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까 앞서 이제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꾸준히 상승 중이에요. 처음에 연초 같은 경우는 한 1조 2천억, 그다음에 1조 최근에 1조 5천억,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1조 원 후반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만약에 2조 원대 수준까지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건데 이게 AI뿐만 아니라 이제 D램과 관련된 일반적인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업황 도는 부분을 가장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하이닉스 발표 시점으로 다시 좀 투자 심리도 다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맞아요. SK 하이닉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압도적인 실적 예상된다, 제품 경쟁력이 입증된다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반면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HBM 쪽의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주가는 올라올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제한적일 것이다. 보수적인 리포트도 나왔는데 어떤 쪽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 쪽, 그러니까 이제 상승하는 쪽에 좀 더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기업이 트렌드를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업황 쪽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아마 최근에 이제 경쟁 강도 심화 이런 쪽으로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강점이 있는 부분이 HBM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보면은 랜드나 D램 요 부분 도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돌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이익률이 이제는 완전히 돌아선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미국에서 발표되는 PC 물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상치는 지금 2.6% 수준. PC 물가가 약간 CPI보다 약간 후행하긴 합니다. 후행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소비의 어떤 강한 소비 패턴, 소비의 어떤 강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급락해도 사실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면은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높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 물가라는 지표에 대해서 보면은 물가 흐름 자체가 약간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 오히려 안정을 찾고 있어요.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유가 올라온 부분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상치 정도 수준만 나오면 금리나 자체가 없을 거라는 부분보다는 시기의 문제, 이 부분으로 좀 논란이 좀 흐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보면 주가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나 기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막상 됐을 때 오히려 차익실현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생성되면은 지수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또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또 구두 게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개파락 출발했다가 오늘 또 하락분을 모두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화 약세가 급격하게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보면 환이 가장 큰 원인이 보면은 달러화 강세도 있긴 한데 달러화 수준 자체는 오히려 보면은 2022년 한참 높을 때보다는 낮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아시아 통화가 유독 약합니다. 특히 이제 엔화, 그다음에 위안화. 그러니까 엔화는 일본 통화 정책이 확실하게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부분.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부진하고 그다음에 완화 기조로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같이 한국 시장도 엮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화 측면에서 보시면은 1,400원대는 좀 과하다는 저희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원화 자체가 지금 보면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화 자체가 강세 기조로 가는 기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높은 환율에서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엔화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한국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국내 내수주 중에서 수출을 늘린 기업들이 있어요. 예, 수출을 늘린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한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음식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소비를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을 맥락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 자체의 수준은 2,500포인트 전후가 저희는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긴 했지만 실제 기업 이익의 어떤 펀더멘탈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0.8배 중반 정도 수준이면은 시장은 바닥을 잡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말에 좀 안정을 찾고 5월부터는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시장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조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수출 관련된 내수주 이런 것들로 아마 좀 압축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